안녕하세요. 신무야입니다. 오늘은 의욕을 일으켜 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이후로 계속 심리학 책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어서 독서도 편식을 하게 되네요. 순서는 저자 소개, 책 소개, 내용 요약,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작가님은 심리학자이며 문학부 학사과정 이후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앙길드 대표이사 사장이시면서 실천적이고 효과가 높은 심리기술로 강연, 세미나,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소개드리는 책 말고도 여러 저서가 베스트셀러입니다. 다른 책들도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오늘 말씀드릴 책은 의욕이 없어진 사람에게 당연히 추천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회사원분들께 많은 추천을 드립니다. 의욕이 없어진 회사원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시작할게요. 이 책은 총 6장의 메인 챕터와 각 챕터별로 행동 전략을 소개하고 대부분의 행동 전략에는 연구 근거와 논문 등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장의 제목은 업무 현장에서 의욕이 솟아나는 심리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9번째 행동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게, 도대체, 왜, 업무 현장에서 의욕이 솟아나는 테크닉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해당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불만이나 화가 쌓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시먼 교수의 처방은 쓸데없이 샌드백을 두드리거나 화를 가라앉히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분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도 2분 동안만 조용히 기다리면 화가 점차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화를 진정시키는 지름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신경과학자 질 테일러 교수에 의하면 화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혈류에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90초 정도라고 합니다. 90초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화가 난다면 그것은 화를 일으키는 회로를 계속 작동하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화를 못 견뎌서 계속 그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화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분출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한 분노가 아니라면 까짓 거 뭐 어때? 괜찮아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언제까지나 머릿속에서 분노의 꼬리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 오히려 스스로 화를 가라앉히고 다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유달리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면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자주 가집시다. 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왜 업무 현장에서 의욕이 솟아나는 테크닉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행동 전략을 이러한 방식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구어체여서 편안하게 술술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께서 심리학자시지만 회사 대표여서 그런 것인지 회사원의 예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의욕이 많이 없어진 회사원분들이 읽으면 조금은 극복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일 잘하는 상사의 충고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1장 일상에서 의욕 상실이 사라지는 심리 법칙 1번
무슨 일이든 처음 3주간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번. 무료함이나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취미를 만드세요. 출장 중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하면 무료해서 권태로울 수 있는데 책을 읽는 것 같이 별것 아닌 간단한 취미 하나가 떨어진 의욕이 새로 솟아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정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3번. 옷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세요. 매일 옷의 선택지가 많은 삶은 그 자체로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4번. 자기만의 업무 원칙을 정하세요. 야구 경기에서 무슨 공을 던질지 망설이게 될 때는 바깥쪽 낮은 공을 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의 규칙에 객관성은 없습니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규칙이라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5번.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 6번. 작고 귀찮은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하세요. 7번.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합시다. 8번. 집중할지 분산할지 결정 후에 집중력을 발휘하세요. 예를 들어 4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끝내는 게 집중학습이고 한 번에 1시간씩 중간 휴식을 하면서 4회에 걸쳐 나눠서 공부하면 분산학습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스타일대로 결정 후 집중합시다. 9번. 복잡한 업무는 잘게 나눠서 하세요. 2장. 업무 현장에서 의욕이 솟아나는 심리 테크닉. 1번. 일이 끝난 뒤에는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2번. 무슨 일이든 20%만 전력을 다하세요. 나머지 80%는 얼렁뚱땅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긴장의 끈을 풀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 어떤 일이든 일은 한 번에 끝내겠다는 1회 완료주의로 추진하세요. 4번. 잡다하게 작업량을 늘리지 마세요. 서류 작성할 때 과한 애니메이션이나 미사오고를 넣지 마세요. 5번. 목표 설정은 최대한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하세요. 6번. 모처럼 집중하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몰두하세요. 7번. 1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8번. 월요병의 원인은 일요일에 지나친 휴식 때문입니다. 1시간이라도 좋으니 가볍게 업무 관련 도서를 읽는다든지 자료를 훑어본다든지 아니면 느긋하게 산책이라도 하면 좋습니다. 9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10번. 마감 시간을 정하세요. 3장. 아무리 노력해도 의욕이 없을 때의 탈출 비법. 1번. 누워있는 습관은 의욕의 적입니다. 2번. 하루에 한 번씩 커피 타임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는 사고의 흐름이 빨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등 업무에서의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3번. 의욕이 없을 때는 다른 일을 하세요. 4번. 의욕 없을 때일수록 웃으세요. 5번. 될 수 있는 한 행복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6번. 신나는 음악을 들어봐요. 7번. 일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겨봅시다. 일은 연속해서 찾아오는 역경을 격파하고 이겨내는 스포츠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경쾌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8번. 자신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스스로 기한을 설정하면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신을 재촉하는 힘이 강해져서 에너지가 끌어오를 수 있습니다. 9번. 빨간색 물건으로 몸을 치장하세요. 빨간색은 교감신경의 움직임이 활성화됩니다. 전신을 빨간색으로 치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넥타이나 셔츠를 빨간색으로 입어도 좋을 것입니다. 10번.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 주먹을 꽉 쥐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보세요. 심리학적으로 응급조치가 될 수 있어요. 4장. 행동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심리 전략. 1번. 일처리가 빠른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2번. 롤 모델을 선정하고 그 사람을 흉내내세요. 3번.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4번.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체로 심리적 곤란함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번. 무슨 일을 하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끔은 나쁜 쪽으로 예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6번. 왜곡된 이상을 품지 마세요. 7번.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면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기 싫고 꺼려지는 것을 머릿속에서 가깝고 친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적으로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 간의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8번. 행동하지 않는 자신에게 벌칙을 주세요. 9번. 자기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세요. 10번.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5장. 그래도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법칙. 1번. 행동 그 자체를 그만둔다고 선언하세요. 포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포기를 하세요. 2번. 파일 정리를 꼼꼼히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정리한 파일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찮은 일은 아예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의욕에 도움이 됩니다. 3번.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겨워졌을 뿐이에요. 두세 가지 정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하나의 일이 지겨워졌을 때 나머지 일들을 하나씩 해낼 수 있어요. 4번. 이거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자기 암시 효과입니다. 5번. 환경을 바꾸면 습관이 바뀔 수 있어요. 6번.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세요. 7번. 평소에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두세요. 8번. 습관으로 의욕을 끌어올리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 커피를 마시는 습관처럼 본인만의 의식을 정하면 좋아요. 9번. 사전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10번.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다짐하세요. 6장.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1번. 칭찬은 작업의 고통이 사라지게 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워 그런지 칭찬을 못합니다. 본인은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칭찬받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2번.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은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어요. 3번.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4번. 미루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릴 거예요. 5번.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력이 성공을 만듭니다. 6번. 재미없는 일이라면 명칭을 바꿔보세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생길 수 있어요. 7번. 나쁜 소식일수록 빨리 보고하세요. 8번. 청명한 날은 일을 최대한 노력해보세요. 날씨와 감정이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날이 맑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고양될지 모릅니다.
9번. 쉬운 일을 먼저 하고 힘든 일은 나중에 하세요. 10번. 타인의 평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복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요약을 해서 전달하다 보니 왜 저 행동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 책을 보시면 모든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게 쓰여져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모든 북리뷰 영상은 내돈내산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